노루 선생의 역사 저격. 이번 편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있어서야 안 될 6.25 전쟁이 사실 1950년도에 있었습니다. 한쪽은 태양산의 조선의용군, 한쪽은 임시정부의 광복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전쟁을 했던 이 아픔, 이 동족산장, 이 동족상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 동족상전이 일어나는 이 6.25 때문에 일본이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 6.25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도 진짜 나쁜 새끼요. 말도 안 되는 나쁜 새끼지만 당시에 우리 상황은 보면은 사실은 우리 남한과 북한에 이 발로 가는 거는 미국과 소련이 갈라놓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갈라놓은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누구요? 미국이요. 왜? 미국이 여기 일본군의 관동군을 없애기 위해서 소련부가 여기를 쳐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미국이 소련 역할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과 소련은 같은 연합군이었어. 연합군으로 서로 악수하고 담배 같이 피며 같이 밥 먹고 했다니까? 그랬다 미국이 소련을 냉대하기 시작했잖아. 적국을 삼기 시작했다고. 그런 바람에 여기는 소련을 지지하는 공산국가가 된 거고, 여기는 미국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된 거요. 사실 미국이 이때 6.25 전쟁 때 가져간 전시작전 통제권, 이게 전작권이라고 그러죠. 통제권을 지금도 갖고 있어. 누가? 미8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나라, 노무현 대통령 동영상 보셨잖소. 한 나라의 대통령, 군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여기다 폭격해라, 여기다 총을 쏴라고 명령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독립국가의 최신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를 가져가라고 할 때는 뒤집다 안 가져가고, 노무현 문 대통령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안 주는 거야, 미국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전 세계에서 이 빨갱이 국가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쿠바도 빨갱이 국가요. 폴란드도 빨갱이 국가요. 거기 유고슬라비아 뭐 다 동북권 거기 다 빨갱이 국가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빨갱이 국가고, 베트남도 빨갱이 국가고, 중국도 빨갱이 국가요. 실질적으로 일당 독재 아니요. 빨갱이 국가. 빨갱이 국가인데 최고 남한 사람들이 러시아니 베트남이 중국인이 여행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베트남 그 호치민 빨갱이 앞에서 사진 찍고 하더라도 거기 빨갱이는 나쁘다고 하네. 오로지 나쁘다고 하는 빨갱이 어디? 여기 북한. 같은 동족인데 여기만 나쁘다고 한다. 여기만. 그리고 어디가 최고 좋아? 미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미국을 좋아하는 그 숙미사상은, 숙미사상은 어디하고 연결됐다고 했죠? 제가 바로 친일하고 연결됐다고 했죠. 친일. 이 친일파 새끼들이 한국에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는 얘기요. 이 친일파 새끼들, 특히 일본인들 쫓아갔던 친일파 새끼들, 이놈들이 아직도 한국에 암존재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요. 그놈들이 다. 이놈들을 추종하는 한국 일부 세력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하여튼 100만 명이 죽은 우리 동족상자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우리 헌법 1조에 딱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요. 이 이 국가에서 국민의 올바른 투표로, 예?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국민의 엄연한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요. 이 국민의 엄연한 투표로 뽑힌 대통령을 종북으로 모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인데 종북으로 모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빨갱이를 잡아서 죽이다. 빨갱이가 없으면 못한다고? 그다음부터 빨갱이 만들어낸다고. 조작해서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뭐 빨갱이 없으면 주사파를 만들어내든, 주사파가 없으면 종북을 해도 북한을 쫓아간다고 종북이라도 만들어, 자꾸 만들어내요. 거기에 우리가 호도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호도되면 안 돼요. 자, 이 특전단 출신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부대 특전단 낙하산다고 적진 침투하는 특수부대 특전단 출신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이라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또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참.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요. 그럼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대통령을 종북으로 본다고 여기 쫓아간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도 여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해도 여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아직도 암양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자, 태극기 집회는 이게 빤스 목사 정광훈이 아닙니까? 응? 빤스 목사 정광훈. 이 정광훈이 유명한 얘기지 이거 아직. 이거 뭐 대한민국 기독교 사이에 길이길이 남을 얘기요. 여신도가 나를 위해서 속옷 빤스를 내리면 내 신자,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다. 남자는 자, 나한테 지금 인간증명하고 도장하고 갖고 와. 그러면 아무 소리 갖고 오면 내 신자요. 안 가지면 너무 신자라. 이 유명한 얘기. 그래서 이게 별명이 빤스 목사 된 거예요. 이런 놈을 추종하는 또 사람들은 또 뭐예요 또 그럼?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그리스도교라고 똑똑하다고 하겠지? 근데 이런 사람을 믿고 쫓아간다니까. 이런 사람을 믿고, 예? 하나님 믿는 목사가 하나님 까부면 나 죽는다 소리나 티팅 했었고, 예? 자, 이런 세력이 어디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세력이냐? 일본과 결탁되어 있는 세력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자, 공정하게 국민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종북으로 모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제가 차후에 이 기독교 말고 정상적인 기독교 말고 기독교를 전 개독교로 봅니다. 개독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괴리가 되는 이런 식의 행동을 기독교가 계속한다면은 이 기독교의 종말도 머지않았어. 대한민국의 그 지금 그 목사들이 그 비리를 저지른 것이 얼마나 많소. 국민의 상식과 도덕에 배반하는 그런 목사들의 비리가 비일비재하오. 여기에 또 이 이스라엘지가 왜 등장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오. 자,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 들고 지들이 좋아한다는 미국 국기 들은 건 좋으나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어?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여보시오, 공부 좀 해본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기독교가 아니요, 유대교지. 이스라엘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안 보. 거긴 유대교란 말이요. 아이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 한심하기 짝이. 응? 자, 이런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집단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한 집단 또, 자, 국회의원 선거하고 나서 얼마 있다 집으로 이게 배달이 왔어. 응?
4.15가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게 다 부정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이런 게 날라왔어. 이게 미친놈 아니요? 대한민국처럼 깔끔한 선거판이 어딨어. 어? 미국도 이렇게 못하고. 어?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부정선거라고 안 해. 대한민국 선거판이 그렇게 옛날처럼 막걸리 먹고 투표 찍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처먹을 건 주면 다 처먹으나 찍을 땐 다른 사람 찍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자, 개머리판에다가 눈을 대고 조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개머리판에다가 총을 조준을 해요. 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군대를 가봤어야지. 세상에 개머리판에다가 가늠자 조종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 쥐박이요, 쥐박이. 예? 또 여러분 보시오. 지리따 청와대에서 그 누워있다가 최순실이가 가라니까 가가지고 다 이게 이 4.15 때요. 예? 아 저기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예? 그렇게 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학생들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소. 이게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이 와서 팅팅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들을 만들어 놓은 그 당이 뭐 잘했다고 지금. 석고대죄도 부적을 파네. 이런 대통령을 뽑은 당이라니까, 그 빨간당이. 난 빨간당 지지 않지만 이런 대통령이 나오는 그 당은 참 한심한 당이요. 이런 대통령이 두 번 다시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보고서를 누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노를 하셨어요. 대노를 하니까 이 박수찬이, 이 세계부 박수찬 이 새끼가 이거 국방부에 보고서 누락을 질책한 것이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그 군인들이 누구인가? 장병들인가? 똥별들인가? 이 새 정부는 국민을 믿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 커넥션을 밝히고 보고서 누락한 국방부를 엄히 문책하라. 예? 특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얼어 죽을 아마추어 안보 다름이냐. 이 세계부 박수찬이 여기 써있어. 박수찬 기자는 내 글에 불만이 있으면은 이 핸드폰 번호로 전화하라. 직접 대놓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도 예명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렇게 호도를 하고, 예? 거짓으로 일색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중국 가서 무슨 뭐 뺀질 당했으니 팽을 당했다니 뭐 어쩌고 하면 국격을 떨어뜨렸다니 어쩌고 하면서 이 혼자 밥 먹고 있다고. 이 대한민국장에 난리 벌써 났잖아. 알고 보니 그거 아니잖아. 예? 중국이 한국 혼내기라고 하면서 혼밥 먹었다고. 이 개인 식당에서 몇 명이 같이 밥 먹는 거를 가지고, 내가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오바마가 6달러짜리 맥주와 국수를 먹는 거. 오바마가 월남 가서, 내 하노이 월남 가서 오바마가 먹은 국수 나도 하노이 놀러 가서 먹었지만서도 그 식당 가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오. 각국들이. 그리고 이 언론들은 또 보시오. 또 나라 안에선 제방, 밖에서는 왕따. 이 조선일보요. 아이고, 이 조선, 이 일본 놈 똥구멍, 낼름대고 빨아대던 이 조선일보, 나라 안에서는 제왕이랴 문재인 대통령. 밖에 나가서는 왕따라네. 이런 병신들. 그러고서는 정확히 오후에 G7에서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YTN 뉴스에 나오는 거 봐요. 자, 이 G7에서 이게, 영국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환영하는 장면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데 국격 떨어뜨린 국격을 더 올렸어.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게 한국이 없어 보여.
일본보다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 초대하는 거 환영했겠어? 극구 반대했지. 그럼 영국이 우리 한국 초대하잖소. 여러분 국제기구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간 거요. 떨어진 게 아니고. 오바마가 6달러짜리 식당에서 밥 먹는 나도 이 식당 가서 국수 먹었지만 허름한 식당이 비싸다. 허름한 식당. 그럼 오바마가 미국 국격 떨어뜨린 거요? 아니잖아. 자, G7 정상회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자, 한반도 문제를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의 말을 듣고 종속 변수에서 독립 변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요. 이제는 너무나 눈치 안 보고 우리나라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G7에서 이제 이 G7에서 우리가 정상으로 우리가 초청된 거는 국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만큼 국격을 높이 봤기 때문에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독립변수, 자 종속변수에서 독립변수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 의의를 여기다 둔 겁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목에 우리도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5.18 광주 민주광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노래 못 부르게 전 정권에서 그냥 보훈처장이 노래 못 부르게 하고 그지랄 했죠. 그런데 박근혜가 딱 있는 자리에서 광주시장과 돌아가신 노회찬 정의당 그때 대표가 벌떡 일어나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도 일어났죠. 옆에 황우여 그때 당시 당대표도 일어나서 슬그머니 손을 들기 시작했죠. 그 짓거리 하면은 참 광주 경영들을 이렇게 호도하면은.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대공분실입니다. 이게 남영동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 이한열 여사는 연세대학교 앞에서 죽은 거고, 여기는 박종철 군은 살인한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60항쟁 꾸며서 배은신 여사, 이한열 군 어머니입니다. 배은신 여사에게 훈장을 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 배은신 여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문 대통령 배은신 여사 모친 이한열 여사 모친 배은신 여사 조문. 자, 대통령이 직접 가서 직접 조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측은지심은 여러분 이런 측은지심, 이게 저 소방관 그때 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참석하고 하시는 장면, 이런 측은지심은 인간 대통령 본연의 대통령이라는 인간 본연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있어야 측은지심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생기겠어요? 측은지심이 생기겠냐고. 이런 측은지심은 내 마음 자체에서 우러나야지. 이렇게 틱틱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측은지심이 생기겠냐고. 잘 보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을 안까서 안달인 이 언론들이 있어. 자, 민주당에서 추진한 이 노무현 대통령 설명을 참 노무현 대통령이 참 상당히 그립고. 그런데 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만나서도 고개 빳빳이 절대 안 숙여. 일본 왕 만나서도 절대 안 죽여. 절대 안 죽인다고. 왕 만났어도 오로지 우리 서민한테는 고개를 팍 숙이는 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 이 대통령과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오.
이 대통령. 이건 측은지심이 안 생기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 일본 왕이나 일본 총리한테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악수하고 하지만 우리 일반 서민한테는 고개를 팍 숙이는 대통령. 일반 서민이 죽으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대통령. 예? 자, 일본 이 대비를 한번 해보시오. 자, 같은 대통령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오. 이 대통령한테 이 일본 왕한테 고개 바짝 숙이고 이러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렇게 뻣뻣하게서 하는 대통령 보시오. 어디가 우리 일반 서민한테는 고개를 팍 숙이죠. 이게 진짜 대통령입니다. 이게 진짜 대통령. 이 진짜 대통령이 아니고 이런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아니고 보시라고. 자, 노무현 대통령이 참 서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응? 자, 일본이 우리한테 딱 보니까 반도체가 조금 잘 나가. 요걸 죽여야겠어. 보니까 자기네에서 물건을 갖다 쓰고 있거든. 일거에 지들이 좋다는 그 물건을 써야 반도체가 생산이 되거든. 그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하려고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고 반도체가 우리 이 주력 산업이니까 그 주력 산업을 무너뜨리려고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일본 차 끌고 있는 차 중에 남바가 이 두 개에다가 뭐 무슨 가나 뭐 써가지고 남바 달린 거는 이 두 개짜리는 경제전쟁 일어나기 전에 나온 번호니까 이해는 해도 이 세 개짜리 남바에 뭐 노해서 뭐 이거는 이 새끼는 나쁜 새끼 정말. 이 새끼는 정말 이 새끼는 한국 새끼가 아니라니까. 내가 내 돈으로 일본차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이 경제 전쟁 중에 일본차를 팔아주는 새끼는 진짜 매국노라게 매국노. 이거 정확히 하란다니까 이 짱놈의 새끼. 어디 길가에 보다가 세 자리 보고 일본차 보면은 내 눈가리 뒤집혀. 응? 자, 경제전쟁 이러고 그걸 우리가 대화를 풀자고 딱 가니까 일본에서 이 천고 같은 허름한 방에다가 칠판 하나 딱 갖다 놓고선 회담이라고 종이로 써서 붙여놓고 말 한마디 않고 서 있다가 온 거고요. 일본이 이 모양 이 짓걸 하고 우리를 무시하는데도 일본을 똥구멍 빨아야 된다고 하는 이 조선 일본 놈들, 이 동아 일본 놈들, 이런 놈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오. 내가 얘기잖아. 일제에 똥구멍 빨은 놈들이 아직 살아남아가지고 우리나라 암덩이를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그게 아직도 여러분 생각해. ING지 진행형 이게 처단이 안 됐잖아. 아직도 ING라고. 자, 우린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저 일본 물건 안 삽니다. 아사히 맥주 안 먹어. 자,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 끝나고 풍신수길이 뒤져가지고 이제 다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적군 왜군들을 왜 그렇게 악랄하게 못 가게 막고선 전투를 했냐? 그 질린 중국 제독을 불러다가 막 설명하잖아. 단 한 명의 외놈도 돌려보내지 마라.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깔보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우리 조선을, 우리나라를 다시는 침범하면 큰일 나겠다는 걸 알리려고 그렇게 고전분투를 한 거요. 그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우리가 역사를 뭐로 보고 역사를 뭐로 공부합니까? 이런 거에서 타산지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이 이 경제전쟁할 때 청와대 내에서도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대통령한테 일본의 수출 보복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그러는데 문 대통령이 분노를 하고는 지금의 승부처라고 무슨 소리냐고 막 혼을 내켰니. 이게 유명한 얘기요.
뉴스에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그저 일본한테 굽히고 그러지 말고 일본을 이길 생각을 왜 아예 엄두를 안 내. 일본을 이겨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쪽발이 나라, 에? 변태의 나라, 에? 일본 저기 이 여자, 에? 거기만 그냥 빤스만 얼굴에다 쓰고서 그놈만 펴주는 그 나라를 뭘 잘했다고 쫓아가더라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그 쪽발의 나라한테 전쟁은 못하고선 우리나라가 맥힌 거를. 그 예로 또 한 가지. 일본이 그 백신 맞는 주사기가 없어. 주사기가 없어가지고 잔량이 다 해먹신 댕겨서 다 내버리네. 이 특수주사기가 없어가지고. 우린 특수주사기 우리 자체로 만들잖아. 예? 특수주사기 부족한 일본, 직접 생산하는 한국의 부러운 눈길. 자, 지들한테 혼자서 8천만 개를 부임 요청했잖아, 일본이. 천상. 자, 우리가 국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다시는 일본한테 치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국군이 상승하는 기운이 여러 곳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국군이 상승하는 기운이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교육률. 이건 세계 1등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률은. 나는 못 먹고 배워도 내 자식은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또 한번 해보자는 잘 살아보자 이 각오도 있고, 여기 각오도 있고. 또 세계 7위요. 우리가 경제 대국이 세계 7위라고. 220여 개국 중에 7위. 이 한반도도 사실은 이 만주벌판 이 전부 다 사실 블라디보스토크 거기까지 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사실은 저기 소련 말이 블라디보스토크이지 우리말로 해삼위요. 해삼위. 여기가 해삼위라고. 여기가 발해 구역 아니요. 거기가 발해 성곽도 있다만. 예? 여기 전부 다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싹 뺏겨가지고 이 반도로 들어왔는데 반도도 반 잘라진 나라에서 이게 세계 7위라니까. 220국 중에. 여러분 대단하지 않소? 예? 또 군사력이 세계 5위요. 일본이 5위고 우리가 6위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을 내가 추월했다고 알고 있어요. 일본은 전부 무기 뭐니 비슷하게 미국서 다 사와. 우리는 이제 서서히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지. 엊그저께 미사일 미국하고 협정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제한으로 만들기로. 그 정도로 이제 점점 가면서 우리가 올라갑니다. 군사력도 이렇게 세고. 그러니까 미군이 빠졌다고 우리 남한 국민들 쩔을 거 하나도 없어. 미군이 빠졌다고. 사실 미군이 지금 중국을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참 소련 적대시하고 있다가 중국 적대시하고 있는데, 중국 적대시하는데 평택서 미군 나가라 하면 미군이 나가겠어? 나가라도 안 나가. 왜? 중국 코앞에 우리 미군이 딱 주저하고선 거기서 중국 다 감시하고 있는데 지들 나가면 다 한국한테 정보니뭐니 달라고 할 판인데 그거 나가겠어? 안 나간다니까. 나가려도 안 나간다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될 시기가 온 거로 난 생각이 됩니다. 또 자, 유엔 안전보장 비상임이사국이라고 있어. 거기에도 우리가 들어갔어. 유엔에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니까. 또 녹색기후. 앞으로는 녹색기후가 참 이거 좀 큰 문제 대두가 될 거로 생각되는데,
이 녹색기후 사무국이 우리나라로 왔어. 어? 인천으로 왔다니까. 녹색기후 사무국이. 예? 자, 우리나라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해결을 할 능력이 우리는 다가온 거요. 저 아까 G7 와 한미정상 의의를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외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던 나라가 이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됐단 말이요. 자, 세계 군사력 5위 여기 이 미국 1등, 2등이 뭐 러시아, 3등이 뭐 어디 뭐 인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니까. 군사력이 우리가 이렇게 세다니까. 근데 감히 어디 일본은 우리한테 깬다죠. 중국이 우리한테 덤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전쟁 무슨 쪽수로 하냐고. 전략과 전술로 하는 거지. 맨날 중국과 우리가 붙었어요. 우리가 다 이겼잖아. 우리 내분만 잘 단속하면 우리는 무조건 어느 나라고 깔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부분이 상승하는 나라에서 자꾸 우리 이 나라를 좀먹는 이 세력들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모르는 속에 일본말이라는 하나가 있어서 제가 한번 프린트 해봤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말 속에 일본말. 자, 국위선양. 우리 뭐 김연아 선수가 국위선양을 했다. 이거 일본말이요. 우리 이런 말 쓰지 마야 됩니다. 다음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본한테 신사 참배할 때 쓰던 이 국민의례, 일본을 만든 거요.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니까. 자, 뭔 얘기할 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일본 말이요. 어? 이런 말 쓰지 말자고. 충공의 멸사봉공은 저기 친일파 이놈들이 이 조선 청년들 막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이 멸사봉공 얘기를 한 거요. 여러분 멸사봉공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요. 이런 말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옛날에 저도 건설업 할 때 건설을 노가다라 했거든요. 노가다. 거푸집을 지금 거푸집이라고 이제 틀대는 거푸집. 옛날에는 전부 일본말로 가다 왔고 그랬어. 지금은 거푸집으로 바꿨잖소. 거푸집.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넓이를 이 제곱미터를 일본말로 그냥 해배라거든. 해배 그랬다니까. 지금은 이게 제곱미터를 바꾸잖소. 응? 가다 왔고도 거푸집으로 바꾸고 이렇게 자꾸 바꾸면 됩니다. 안 바꿔서 그렇지. 예? 뭐 저기 중국의 멸사봉공 정신을 받들어. 중국의 애국심을 받들어 하면 되지. 무슨 멸사봉공이요. 여러분, 예? 내일 일본말로 이게 뭐야? 명일이 뭐야? 내일이 그러면 되지. 아니면 모레 하면 돼요. 명일이 뭐냐고. 내일이 명일이라니까. 이 일본말로 쓰면 안 되지. 이 말씀 드리고,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이 권력기관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래서 권력기관 중에 이 못된 놈들이 집합수가 뭐죠? 검사들이 있는 검찰청이요. 이 검사들이 있는 검찰청. 이걸 바꿔야 돼. 자,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검사님 김사님 너 거기서 고기잡이였으니까 너는 간첩이다. 이 간첩 능력을 쓰고선 어부들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간첩 능력 쓰고선 그 옥살이하고선 이 친구 누구와 했냐고 부르란 게 이 친구가 생각나서 친구 이름 냈더니 이 사람까지도 간첩으로 씌워가지고 이 징역을 살렸어. 이 검사놈이 이 무고한 시민들을 그러고선 이 징역 살린 놈이 세상에 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이 김기수 이 새끼요, 이게. 이 김기수 새끼라니까, 이거. 이놈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러분, 이 검사를
이 검사가 이 정권에 뭘 노릇하냐면 개 노릇을 한 거요. 헥헥대고 혓바닥 내밀면서 저거 새끼 물하고 물고 이 검찰청을 정권들이 이렇게 이용해 먹었다고. 개로. 그러고선 정권이 힘이 약해지면 이 개가 또 여기 물어뜯지. 꼭 지금 윤석열이 꼴이요. 에? 윤석열이. 내가 이 개 얘기를 왜냐면은 진짜 박근혜 때 좌천돼 가지고 원주 구청에 가서 검사 생활 하던 이 윤석열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몇 단계 동기 중에서 몇 단계 승진해서 서울지검장으로 만들어줬어. 어? 지검장 만들어줬다니까. 이놈이 도광양을 해가지고 주인을 물어보고 주인을 발꿈치를 물었는.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이 길 가다 보니까 참 병들고 비리비리한 개가 한 마리 있어서 그걸 데려다가 안 하다가 치료해주고 잘 먹여서 튼튼한 개를 만들었더니 그 개가 당신 물었다고 생각해보시죠. 그게 어떡할 거예요? 죽여버려야지. 똑같은 지금 윤석열이 꼴이요 지금. 예? 윤석열이 꼴이라고 똑같은. 검사를 개혁해 보려고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뭐 권력을 지들이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웃기지도 말이요. 그런데 호도당하면 안 되지. 자, 박근혜 때 작살난 조선소가 있어. 예? 얼어붙어서 7만 명이 살았다고 그때 대여섯 특별하던 이 조선업이 완전히 아주 깡통 차던 때가 박근혜 때 이게. 박근혜 때. 예? 부도 상나고, 하청부터도 다 떠나고, 예? 이런 조선업을 다시 일으켰어, 문재인 대통령. 예? 2020년 조선 수주 세계 1위. 다시 1위 됐다니까? 다시 일으켰어. 여러분, 울산 거제도 이쪽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 찍어줘야 돼요. 예? 이게 전 세계 한국이 이 조선이 1등이 돼가지고 지금 20년간 배 만들 수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년간 전 세계에 지금 글로벌 선택 수주 점유율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수주량 52%를 차지했다. 전 세계 선박 수주 발주하는 걸 52%를 한국이 지금 수주했어. 이 문재인 대통령 실적이라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솔직한 얘기로.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잘한 걸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무조건. 지금 솔직한 얘기 박근혜 때 완전히 그래프 떨어진 걸 바로 올린 거 아니오 지금. 이거 보시오. 어? 박근혜 때 싹 작살난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켰어. 응? 우리가 또 만든 KF-21 보람의 비행기. 우리 스스로 만든 비행기. 예? 우리가 만든 전차요. 이건 수출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지. 우리가 만든 K9 자주포 이 전차. 응? 여러분 우리가 또 만든 거 이게 여러분 위그선이요. 비행선박 위그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성형화했잖아. 어? 이게 비행기 이제 배로만 가던 거를 이제 울릉도 독도를 30분 만에 이 비행기식으로 날아가서 있어. 지금은 아직은 이 타는 인원이 10여 명 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좀 대형화돼서 20인용, 30인용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폭발적인.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섬이 많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걸 경찰 인력으로 경찰선으로 활용하려고 와서 방문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배에 직접 탑승하셔가지고 확인하는 장면. 이게 지금
일본이 러시아에서 만들었던 그 위그선 대형 위그선이었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어냈어. 응? 자, 이게 위그선입니다. 지상에서 약 떠가지고 가는 배.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하고, 예? 세계 최초의 위그선도 만들며, 예? 전투기도 지금 자체 이제 만들어서 약 몇 년 뒤면은 우리나라 영공을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지키고. 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일, 독립군을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국가의 의무다, 그 얘기요. 책임과 의무다, 최고의 예우로서 보답을 한다. 그렇지. 그동안 독립군 쳐다도 안 봤잖아. 에? 여러분,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가보니까 독립군 참 좌장이었던 최재형 선생의 생과 집이 그냥 방치해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수리를 지시해서 수리합니다. 제가 여행 갔을 때 최재형 그 선생의 집을 막 보수 수리하는 걸 제가 그때 봤어. 이 독립군을 이렇게 기리지 않으면은 어느 후손이 독립군을 기리겠어. 자, 여러분, 옛날 성이 이렇게 있어. 있는데 여기서 공격 했는데 여기서 화살이니 뭐니 막 돌멩이니 막 안 쏘겠어? 근데 여기를 막 뛰어갈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겠어? 그만큼의 대가를 해주니까 죽으라고 쓰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이 빗발치는데도 옛날에도 이랬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립군을 그렇게 독립했어도 이 독립군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작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단 말이오. 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요. 이렇게 화살이 빗받치는데도 돌기가 불어서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은 평생 먹을 거를 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독립군이 그렇게 죽으라고 쓰고 독립군 운동을 했어도 남은 건 뭐요? 깡통밖에 없어. 그 짓거리고. 내가 얘기하잖소. 예? 배우 아버지가 독립군 장교였다고. 배우 아버지, 가수 배우 아버지가. 배우 찌질하게 못 살았잖아.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 수립 후에 독립군의 예우에 대한 아무런 뭐도 대우를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을 사냥했던 놈은 떵떵거리고 잘 싸고 독립군 후손들은 찌질하게 못 싸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나라를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 옛날에도 했다니까, 옛날에도 이건. 응?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립군의 예우는 나라의 책임과 의무다 해가지고 최고의 예우로 독립군을 이렇게 모십니다. 예? 카자흐스탄 독립군을 이렇게 모셔오고, 예? 또 대통령께서 직접 헌화하시고, 최고의 예우로. 이게 당연한 거지. 최고의 예우로 우리가 추앙해주고, 이 후손들은 대대손손 잘 살게 해줘야 다음에 우리가 국난이 났을 때 내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 저 서양 속담에 반역자는 자신의 침대에서 반역자는 자신의 침대에서 죽을 수 없다. 자, 이게 서양 속담입니다. 반역자는 자신의 침대에서 편안하게 죽을 수 없다. 이게 서양 속담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역자가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쌓고 지금도 암약하고 있어. 내가 말씀드렸죠? ING라고. 이거 뭐요? 현재 진행형이라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들, 대한민국을 분열과 해책으로 모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자꾸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 에? 언론부터 시작해서 권력자로 시작해서 이 일본 놈한테 아부터놈들이 아직도 ING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독립군 했던 분들을 이렇게 유공자들을 봉헌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동안 안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홍범도 장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동호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일본으로 작살났지. 깜짝 놀랐지. 거의 홍범도 장군, 제가 지금 홍범도 장군 그 친필 서한이 어디 프린트한게 찾지 못하는데, 홍범도 장군을 이 사냥꾼으로 일본들이 몰았어. 동물에다는 사냥꾼으로 일자 무식으로 몰았는데, 아니요. 홍범도 장군 필적을 보니까 기가 막혀. 군자금을 몰아달라는 그 필적을 보면 홍범도 장군이 직접 글 쓴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난 달필이죠. 자, 홍범도 장군이 우리나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각 우리 전투기들이 호위하면서 축하 비행을 하고 있고, 자, 이 홍범도 장군이 우리나라로 귀환했습니다. 이걸 작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거예요. 당연히 잘하는 일 아니요. 칭찬해 줘야지.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는 거 보면은 다 쇼리야. 에? 이것도 쇼요? 측은지심도 쇼고. 아이고, 쇼랑 이거보단 낫겠네. 개머리 팔에다 눈 대고. 아이고, 병신들. 세상에 이명박이 다 쓰러져가는 폐가 되는 석탄 채굴 구도 사고 무슨 정제 공장 사고 개판 돈 다 날리고 무슨 바다나 막 강이나 막고 다 지랄 인명 떨고.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저런 사람들이 참 박근혜 같은 대통령 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는 좀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정상적으로 나가야지. 자, 아시아의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 나간다는 아시아 선도 문화국가 한국 2021년도 접수를 하고 2022년도도 막 나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응? 자, 다른 나라는 전부 적자 보는데 우리만 15대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이요. 15대 품목 다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전부 마이너스 성장인데 요하고 또 있네. 한국조선 8월 수주 세계 1위, 전 세계 발주량 57% 쓸어담어. 이게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이 매일경제 새끼에서 이 한 기자 새끼가 박 대통령이 말할 때 나오는 뒷배경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한울로 이 배 컨테이너진 한우로는 이틀이나 선적이 대기하겠다고 이렇게 방송을 한 거요. 이 거짓말이잖아. 이 박동민 개새끼 이 새끼 책임도 안 져. 이거 써놓고 이 거짓말이잖아. 결국 거짓말 다 났잖아 이거. 선적 이틀 동안 대기했다고. 이걸 하는 이 언론이 이게 매일경제 여기 조선 1등 해놓고 이렇게 써놓고, 매일경제 똑같은 박동민 기자 이 새끼는 이지랄 했다니까. 이거 거짓말을 하고 났잖아. 여러분, 언론개혁 이거 분명히 언론이고 문제 있고 언론개혁 해야 됩니다. 이 언론에 종사하는 놈들이 진짜 기자가 아니고 기자 플러스 쓰레기 기레기요. 그동안 그냥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얻어먹고 떡구멍 떨어지는 거 먹다 남은 거 쓰레기 던져주니까 처먹고 하던 이 습성들이 아직 남아가지고 이 정도를 몰라.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 정초 김정년 여사와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지나가다가 또 대통령께서 경부호수로 안성휴게소에서 이렇게 코로나 검사하는 상황을 부시에 들어가셔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이제 20여일 뒤에 이제 여러분 대통령 뽑아야 되겠는데, 제가 언제 이걸 하나 본 적 있어요. 성남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자기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근데 하지만 인간이 아니다. 진짜 이 친일파 족벌리 이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놈들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정권 잡았을 때 진짜 세무조사니 검찰청 동원해가지고 잡으면 다 잡았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착하셔가지고 그 사람도 사람이냐 했는데 이재명이 당신 성남시장 할 때요. 시장이 뭐 광명시장, 성남시장, 인천시장 뭐 하다못해 밑에 대천시장도 시장이요. 일개 시장 할 때 이거 쓴 거요. 응? 자, 이재명이가 TV조선이 철거민 폭행했다고 조작구들, 이 애들은 배운 게 다 조작하고 언론 하는 거 이거만 배웠어. 일본 놈한테 배운 게. 맨 조작하는 거. 예? 이재명이가 철거민을 폭행했다고 엉터리서 이거 하긴 뭐 대장 요번 개발했다고 막 허가냈다고 그러는데 대장동 참 그 주범이 뭐요? 예? 대장동 사실 범인 누구요? 돈 먹은 놈이 범인이지. 돈 먹은 놈이. 생각해보시오. 이재명이는 전액 환수를 좀 덜 못했을 뿐이지. 성남시, 광명시도 있고, 인천시도 있고, 예? 일개 시장이요. 예? 장관도 아니고, 시장이 그 정도 환수를 하면 됐지. 다 환수 못했다고. 예? 그분이 누구냐는 둥 그냥 돈 먹은 놈이 시장 넘으니까 범인이지. 씨발고 허가내준 놈이 범인이야. 이씨. 당시 이재명이 시작할 때는 저기 시의원 전부 한나라당 새끼였어. 빨간당 새끼들. 이 양반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자, 이재명이가 한 얘기가 이게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칙과 질서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만 지켜야 해요. 권력 있는 놈들은 안 지켜도 돼. 원칙과 질서와 기본은 권력 있는 놈은 안 지켜도 되고 일반 국민들만 지켜야 돼. 그 힘 있는 놈은 다 빠져나가고 피레임만 잡는다는 거 아니요. 규칙을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면 돈을 벌어. 불법으로 하면. 예? 힘센 사람은 제재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제재 안 받고 힘센 사람이 되어갔다고. 그것이 목표가 된 나라가 되면 나라 망하지. 이게 이재명 얘기요. 맞는 얘기 아니요? 자, 이것이 꿈이 된 사회는 안 된다 그 얘기요. 이 대한민국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원칙과 질서와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가 돼야지. 이걸 안 지키면은, 이걸 안 지키는 놈들은 시위 고하를 막느라고 돈 버는 놈이든 돈 없는 놈이든. 여러분 얼마 전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행기에서 비행기 돌리라고. 땅콩 회항 사건에서 난리법조픈데 지금 칼기 변한 거 있어? 없잖아. 근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야. 거기 또 그 진에어라고 대한항공 밑에 있는 진에어라는 비행기 있어. 여기에 사장이 이 조양호 딸인데 이 딸이 사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에어를 지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건데 이거를 진에어를 없애야지. 그리고 이 진에어만큼 다른 비행사를 원칙으로 나가는 다른 비행사를 지원해주면 되지. 이걸 못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 원칙이 없어져. 이 진에어를 그냥 봐주니까 또 힘 있는 놈이 나는 힘 있으니까 못 건드리고 또 봐주는구나.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건 서민들만 지켜. 서민 안 지켰다는 아주 철퇴를 내리고 돈 있는 사람 지키면 다 빠져나가고 괜찮아. 이런 경험 없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되지. 이게 이재명이가 이걸 만들었대요. 옛날에 대통령 이 잘못했어도 그걸 잘못했다고. 옛날에는 왕이 대통령이니까 전하 폐하
이거 안 된다 목을 내놓고 했지만 지금 목 내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다 빌붙여서 먹고 살려. 그거를 올바로 할 사람들이 이 당 출신들이 그래도 낫더라 그 얘기야. 노무현, 문재인, 앞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여러분 자유지만 그들은 뭔가의 세력, 뭔가의 세력들, 그들은 윤핵관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첫 번째로 그들 누구요? 권력기관. 권력기관은 윤핵관 대통령을 원치 않아. 뭐냐? 그들은 윤핵관 대통령이 돼버리면 피곤하다고. 윤핵관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개혁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거든. 권력기관에 도움 주는 게 아니고 이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하려고 자꾸 하거든. 그게 윤핵관 대통령을 원치 않아요. 권력기관은. 두 번째, 언론사. 이 언론사놈들은 윤핵관 대통령은 언론의 눈치를 안 봐.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한다니까? 근데 언론은 지들 입맛에 안 맞춰주니까 막 그냥 엉터리 조작 기사 만들어내는 거요. 아까 봤잖아. 그 중국 가서 그게 혼밥 먹는다고 그 난리 법석을 피고 국교가 떨어뜨렸다고. 떨어뜨리긴 뭘 떨어뜨려? 언론사들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보다니까 윤핵관 대통령을 원치 않아요. 능력이 부족한 대통령을 한껏 띄워줘야지. 야, 옛날에 박근혜 보고 뒤에 부처님 뒤에 아우라가 펼쳐진다는 둥 입에 사탕 발린 얘기를 그렇게 했었고, 아유 치사한, 아이고 뭐 부처님 뒤에 후광이 비듯이 아우라가 펼쳐진다고. 얘라 이 씨발. 자, 언론기관은 이렇게 윤핵관 대통령을 원치 않습니다. 또 재벌들. 자, 재벌들은 뭐예요? 돈 많은 것들. 재벌들. 이 재벌들은 윤핵관 대통령을 원치 않아. 왜? 부의 집중을 윤핵관 대통령은 원치 않거든.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좀 잘 짜고 나라가 전부 잘 짜는 데로 올라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 한쪽으로 이명박이처럼 막 밀어주고 이 짓거리 않거든. 그게 재벌들이, 돈 많은 재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이 윤핵관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소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방국이라는 미국, 우방국들이라는 미국, 이 나라도 여러분 외국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올바른 대통령, 윤핵관 대통령을 원하겠습니까? 지들 말 닫는 대통령을 원하지. 미국 같은 나라는 특히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일본은 똥꼬까지도 아직도 암덩어리처럼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우방국들은 이 윤핵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처럼 이 윤핵관 대통령 원치 않아. 원치 않고 지들 말 잘 듣는, 또 협상에서 우리 물건 잘 사주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 여러분, 미국이 가장 성공한 공작이 박정희의 쿠데타라고 문서 해제에서 나왔습니다. 박정희의 쿠데타가 미국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미국 해제된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도 미국이 뒤에서 지시한 내용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우방국이라는 미국이 결국 우리의 뒤통수를 까는 겁니다. 절대 외국은 믿지 말고 독립국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헤쳐나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윤핵관 대통령을 여러분도 뽑길 바라고, 이 나라의 국운이 이 상승 일로에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치고 올라가서 인도도 좀 추월하고, 또 다른 프랑스도 추월하고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오늘 노루선생 역사저격 문재인 대통령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